새누리당이 야심차게 출범시킨 보수혁신위원회, 지금 출범 한 달 만에 아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의됐던 혁신안들 지금 의총에서 추인을 받지 못하면서 김문수 위원장 지금 아주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상철 차장. 어쨌든 지금 혁신위원회가 야심차게 출발을 했고 김무성 대표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이렇게 지금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김문수 혁신위원장이 여러 가지 이제 혁신안들을 제출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에서 의원총회가 있어야지만 이 안건들을 추인할 수가 있는데 의원총회가 잘 열리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건들에 대한 이 새누리당 의원들 내에 좀 불만이 있는 것 아니냐. 예. 너무 혁신하다 보니까 우리 기득권을 너무 많이 내려놓는 것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거죠. 오늘 뉴스탑10 제작팀이 김문수 위원장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참 말을 안 듣습니다. 네, 말 안 듣죠. 안 듣죠. 300명이 다 말 안 듣죠. 예,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국회의원은 지금 아니니까요. 네. 예. 과거에 본인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혁신안을 추인할 의총도 언제 열릴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그동안 나왔는데 국회의원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주는 그런 안들인가 보죠? 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 특권 개선, 출판 기념회 전면 금지, 선거구 획정, 권한 선관위의 이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의 경우에는 굉장히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회기 안 열렸다고 우리가 좀 여야 간의 싸움이 있다고 일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무조건 무노동 무임금이 맞는 것이냐 이런 당내의 비판이 좀 있고요. 불체포 특권 개선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예. 출판 기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선거 자금을 좀 조달할 때도 마땅치 않은데 전면 금지는 좀 그렇지 않냐. 조금 덜 할 수는 있어도 이런 아마 좀 내심 좀 소가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선거구 획정 관련돼서는 어쨌든 간에 본인들의 이 생명줄과 같은 지역구가 걸린 문제인데 이걸 선관위 자칫 완전히 넘겨줬다가는 자기의 지역구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여당 의원들 내부에서조차도 섣불리 추인해주긴 어렵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조수진 차장. 네. 조수진 차장 보시기에는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국회의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장 반발하는 것 아무래도 선거구 획정 문제죠. 예. 네. 어떻게든지 선관위에 이관하자는 게 이제 김문수 전 지사의 얘기입니다만 국회의원들로서의 꿈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음에 총선에서도 당선되는 것.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 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해서 본인들이 조금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김문수 전 지사는 선관위로 이관을 하자. 손도 못 쓰게 한다는 거죠. 네. 조금 전에 김문수 전 지사가 채널A 뉴스탑10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국회의원들 참 말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 현역 의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섣부른 발언은 자제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바로 김성태 의원은 김무성 대표의 측근이기 때문에 분류되죠. 네, 소개를 드린 겁니다. 자, 그 바람에 지금 김무성 대표와 김문수 혁신위원장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야심차게 대선 후보끼리 지금 손을 잡았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는데 다시 갈등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천상철 차장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김무성 대표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과도 자꾸 왜 언론이 싸움을 붙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만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언론 탓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됐어요, 이거. 네, 언론이 왜 싸움을 붙이는지 모르겠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김문수 위원장 생각처럼 선관위에 이관해야 한다. 하지만 의원들 의견도 물어봐야 할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그걸 결정하는 건 정개특위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지를 남기면서 왜 김무성 대표가 저렇게 얘기했을까? 왜냐면 처음에는 대폭적으로 김문수 위원장이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나왔었죠. 이 모든 공을 김문수 위원장한테 넘겨주려고 하니까 조금 나쁜 말 하면 배가 아프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그런 것도 사정이 있고요. 있어요, 개인 사정이.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가 바로 부산 영도인데요. 부산 영도의 지금 인구가 1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편차가 이번 선관위 결정대로 2대1 이하로
조정을 해야 될 경우에 바로 옆 지역구인 부산 서구와 합치거나 어떤 조정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로서도 지금 선거구 획정만도 자유롭지 않은 상태죠. 예. 지금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놓고 두 사람과의 갈등이 이제 더 불거질 수도 있다 이러면서 김무성 MS, 김문수 MS 이 두 MS의 예. 이 싸움이 한번 볼만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가 뭐 배가 아파서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앞으로의 두 분의 문제, 이 갈등으로 비춰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서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김태호 최고위원의 복귀 문제가 남아 있었네요. 김태호 최고위원 오늘 복귀를 했는데 그동안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오늘 복귀의 변이 뭡니까? 예, 정말 사퇴 철회 기자회견을 아무리 들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12일 만에 돌아왔는데요. 사퇴를 했을 때 내건 게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헌은 지금 논의할 게 아니다. 두 번째는 경제 활성화 입법이 전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두 가지 문제, 개헌 문제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경제 살리기 입법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왜 돌아왔는지 정말 알 수가 없고요. 저는 더 어이가 없었던 게 오늘 복귀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젯밤에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내일 오전 10시 반까지 엠바고 요청, 비보도, 네, 이 요청한 것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무슨 큰일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명분 없는 복귀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김태호 최고위원은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김태호 최고위원이 이제 재선 의원이지만 2011년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에 딱 올해로 4년 차 국회의원입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딱 1.5선 수준의 정치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요. 김태호 최고위원 직접 복귀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꼼수를 쓰거나 계산해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사퇴를 두고 적흥적이다, 돌발적이다 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날짜로 복귀합니다. 자, 뭐 정확하게 설명은 안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자기 입장을 밝혔네요. 어쨌든 김태호 최고위원이 가능성이 많은 정치인이다, 차세대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가 정치권 내에서 있고 또 여권에서도 이런 인정하는 기류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기대에 좀 걸맞는 행보를 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